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유, 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 걱정해 보긴 또 처음입니다. 5선 국회의원, 당대표, 인천시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공천 배제가 됐어요. 아유,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네네.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 후보님 아니, 얼굴이 안 걱정한 좋아요. 거예요. 네. 네. 아, 기분이 사실 썩 좋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네네. 생각보다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좋은 얘기 하나만 조금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오늘 생뚱만 쓴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요? 프랑스로부터 무슨 훈장을 받았다. 네. 이게 뭡니까? 레정 도네르 훈장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네. 유명한 훈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정치인으로는 네. 김대중, 김종필 전 선배님이 받았고 제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2009년에도 받으셨다고 들었던 것 네, 같은데. 슈발리에급을 받았는데 오피시에급으로 이번에 승급해서 다시 훈장도 훈장을 승급을 해서. 그러니까 받았어요. 뭘 잘해가지고 받으신 거죠? 한불 프랑스 의원협회 회장으로 제가 4년 동안 한불의 여러 가지 그 산업 간의 협력이나 문화 협력 문제를 좀 노력을 했는데 네. 그 플러스 네. 송영길이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노동자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서 준다 이렇게 프랑스답게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를 드렸으니까 또 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 그 5 유엔 본부 유치를 제가 네. 공약으로 세웠는데 서울시에 유치한다는 공약을 세웠죠. 오늘 대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재선 축하 취임 편지를 보면서 그 요청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또 유엔 5본부 얘기는 이따 정책 네. 얘기하면서 또 자세히 네, 나눠보도록 네, 하겠고요. 네. 자, 뭐 씁쓸한 얘기를 또 하나 드리는데 축하를 드렸으니까. 네네네. 이제 공천 배제의 이유가 이제 대선 패배 책임론도 있지만 네. 경쟁력이 좀 대표님이 약하다. 네. 뭐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실제로 조금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오세훈 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49.7%,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님은 36.9%, 12%포인트 차. 꽤 큰 격차입니다. 오차범위 이거 밖에.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제가 2010년도에 인천시장 출마할 때도 네. 사실 제가 출마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2주 전 선거운동 딱 개시 2주 전에 제가 15% 이상 지고 있었습니다. 네. 2주 후에 8% 차로 제가 이겼습니다. 당선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로 다 일 같으면 선거운동을 왜 하겠습니까? 송영길이 서울시에서 뭘 할지를 아직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던 아직 거 경선도 아니겠습니까? 안 끝났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님은 현역이시고 현역. 3선이잖아요 지금. 네. 이제 앞으로 4선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김진애 후보님과 네. 경선을 통해 공식 후보로 제가 확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따라잡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김에 원래 이제 민주당 경선이 서울시장 경선이 박주민, 송영길, 김진애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오늘 이제 경선 중도 포기를 선언을 네. 했어요. 이제 김진애 후보님하고 두 분이서 겨뤄야 되는데 그 부분 또 궁금합니다. 내가 김진애 후보보다는 이게 낫다. 이 부분이 좀 또 어필이 되어야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시지 않겠습니까? 일단 검찰 개혁 법안을 다루는 주무상임위원회 법사위 간사로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시느라고 일단 경선을 포기한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고 네. 항상 지지의 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애 후보님은 아시다시피 서울공대와 MIT 공대를 나온 도시 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뛰어난 분이고 네.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하고의 차이는 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인천시장으로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고 네. 인천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남에서도 유명한 체빅 스쿨을 제가 오픈시켰던 거 아닙니까? 국제학교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학교 지금 아마 서울에 있는 강남의 유명 인사들의 자녀들을 전부 체빅 스쿨 보내려고 줄 서 있을 정도로 그 정도입니까? 최고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네. 뉴욕 주립대학 FIT 패션 스쿨과 조지 메이스 대학과 겐트 대학을 다 제가 인천시장 때 유치를 했고 세계 녹색 기후 기금 본부를 유치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이 회색 도시를 새로운 첨단 도시로 바꾸었던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제가 서울의 UN 5본부를 유치하고 네.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뭐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네.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이제 인터뷰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서울 민심이 민주당에 조금 불리한 것은 이 부동산 때문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세금을 많이 물렸다는 게 문제입니까? 일단 뭐가 문제인 거죠? 둘 다 문제죠. 일단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네.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을 가질 기회가 구입할 없죠. 기회가 계속 멀어지는 거고 네. 집 가진 분들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네. 모든 부담이 커지니까 네. 양쪽이 다 불만이 있었던 거고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그 해결할 방법을 제가 네. 제시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은 완화시키고 네. 네. 공급은 확대하고 네. 금융을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아, 대출 관련해서요? 공급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우리 청년과 서민들이 대출을 안 해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오세훈 서울은 씨- 지금 9억 이상 집을 구입할 때는 허그가 네. 도시주택공사가 보증을 안 해줍니다. 네. 대출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 예, 어떻게 집값의 10%만 있으면 3%의 저리의 임대료를 가지고 10년 동안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주는 혁명적인 시스템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렇습니다. 10년 전 분양가로 내가 가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뉴스테이와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아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8년 동안 네. 의무 임대를 한 다음에 네. 네. 8년 뒤에 분양을 할 때 네. 시세에서 80년 시가로 분양, 시가로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2배 이상, 3배 오른 그 차익을 다 개발업자가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하는 구상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10년이 지나더라도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기 근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민간에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민간도 할 수 있고 이미 민간은 자기의 이익을 그래도 포기해야 이익이 되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부동산 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강력히 당대표가 돼 주장해서 문재인 정부가 일부를 수용해서 만 세대의 확정 분양가를 미리 확정해 놓고 임대를 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만 세대 이상이 경기도 일원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야 이거 혹하는데 이거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 빈틈을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주실 거고. 근데 아무튼 저 가능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인천 시장 때부터 얼마나 이걸 8년 동안 고민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 짧게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그 대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 하셨죠? 예를 들어서 대출이 LTV 50%잖아요, 지금 네. 이 투기 지역에. 네.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5억밖에 대출을 안 해주니까 5억이 없어서 못 사는 5억 겁니다. 너무 큰 근데 돈이에요. 10년 동안 네. 10%만 내놓고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서 사는 거잖아요. 3% 가격으로 살다가 집값이 2배로 올랐다 그럽시다. 그럼 LTV 50%도 살잖아요. 왜냐하면 최초의 분양가로 살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계속해서 UN 5본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네. 부분도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엔 본부를 뉴욕에 있는 걸 가져온다는 것이냐 이게 아니고 네. 유엔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인류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왔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뉴욕과 제네바의 본부가 만들어졌고 핵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IAEA 원자력 기구를 비롯한 핵 문제를 다루는 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나중에는 94년도에 가서는 이 케냐 나이로비에 기후 문제를 다루는 사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프리카와 유럽 2개, 미국 1개잖아요. 아시아는 54개국, 45개 인구가 살고 있는데 유엔 본부가 없다는 것은 없습니까? 말이 안 된다. 아. 그래서 유엔 제5본부, 즉 아시아 본부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제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송영길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뭐냐. 네. 첫 번째, 외교력. 철저한 외교적 력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재정적 결단. 유엔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부지와 건물을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네. 서울 시민 입장에서 UN 5본부가 생기면 어떤 점이 좋아집니까? 당장 북한으로부터 예. 미사일 공격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아. 유엔 본부가 있는 곳에 어떻게 공격을 함부로 할수 하겠습니까? 없죠. 없죠. 네. 일단 안전이 확보된다. 사드 배치하는데 1조 5천억이 들어요. 아. 반값 8천억만 투입하면 훨씬 안정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2만 개 이상의 국제적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우리 서울의 아들, 딸들이 국제기구에 일할 기회가 만들어지는 일자리. 거예요. 관련된 수많은 마이스 산업, 우리나라 서울이 1년에 한 500회 정도 국제회의를 한다 그러는데 제네바 같은 데는 8,000회가 넘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 마이스 산업이 발전되고 유엔 본부가 있게 되면 금융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금융이 발전해 있죠.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발전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금융 중심지로 홍콩과 상해가 지금 중국이 보안법을 통과시켜서 어려운데 이러한 기능을 서울이 흡수해낼 수 있으려면 이런 유엔 본부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 들어보면 좋을 생각합니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좋은 정도가 아니죠. 아는 사람 있어요 유엔에? 네. 오늘도 제가 레종 도내로 훈장을 받은 것처럼 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대한 네트워크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만약에 행여나 당선되고 안 지키면 욕 많이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님하고도 이러한 공감대를 가졌고 네. 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도 협력할 것입니다. 네. 근데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경선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당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는 욕심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가 맞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걸 뭐 시민의 평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5선 국회의원 아직 국회의원 임기가 2년 남아 있잖아요. 네. 제가 국회의장이 될 순번도 제가 앞순위에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제가 입사 동기입니다. 아, 네. 국회의원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한 기회를 다 포기하고 사실 쉽지 않은 선거에 나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이다. 뭐 그렇지 않게 볼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저로서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유비가 삼국지에서 조조한테 패해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피난 중인데 조조 군대가 몰려와요. 그게 정말 장비가 장팔사모를 꼬나들고 장판교를 지켰던 그러한 장수가 필요한 게 아니냐. 네.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윤석열 이 검찰공화국이 밀려오는 이런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네.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왜 청와대 월장을 놔두고 용산으로 지금 청와대를 옮깁니까? 왜 외교부 관사를 뺏어가지고 대통령 관서를 쓰면 외교부는 어디서 외교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네. 왜 영민관 놔두고 신라 호텔에 그 혈세를 써서 밥을 먹으려 그럽니까? 네. 33억이나 되는 돈을 쓴다는데 네. 취임식 비용으로 이것을 제대로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은 그래도 중앙정부랑 좀 협조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좀 안정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양면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해서 세계 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유치하셨다? 유치시켰습니다. 네. 아주 긴밀히 협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했던 건 뭐냐? 인천국제공항을 49%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안 됩니다. 네, 인천공항이 알토란 같은 거를 왜 매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견제할 건 견제하고 그렇습니다.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넘쳤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혹시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송영길 부탁합니다. 예비 후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